네, 안녕하세요. 클로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클로버시 지속적인 조정의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5%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윗골을 내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클로버시 과연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은 과연 어디서 반등할지 그런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로버 같은 경우 재료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자, 다른 회사들은 자, 하드웨어 중심이다. 하지만 클로버는 뭐죠?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라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클로버이 모든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로봇 테마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클로버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 클로버 말고 다른 로봇주들은 상승을 해주면서 로봇 테마 내에서 순환매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클로버 다시 한번 반등하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그 포인트가 어딘지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우선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은, 얘네들이 지금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와 지금 이 녹색 선 거의 맞물려 있는 걸 보이시죠? 이게 22평선인데 이거에서 딱 반등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 지켜주지 못하고 좀 더 빠진다 한다면은 이 5만원 근처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추세랑 그리고 이평선이 걸리는 이곳이 가장 강력한 반등 포인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반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어차피 재료는 이제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이 재료를 이제 요리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재료가 있다고 이 세력들이 무조건 이렇게 상승시키는 게 아니다. 오히려 재료를 먼저 노출시켜 놓고 사람들이 이제 지쳐 떨어질 때쯤 그때 상승을 시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클로버 그런 움직임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전의 사례들로 봤을 때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반등했던 포인트가 추세를 깨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했다가 살짝 다시 눌렸지만 다시 여기서 올려주는 그림, 이 앞에 만들었던 이 종가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시켜주는 움직임, 이런 그림들을 그려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추세를 잘 지키기도 하면서 추세를 살짝 깨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매집봉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세력들 지금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지도 한번 보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은 지금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기관도 실컷 들어오다가 조금 살짝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줬다. 그리고 그거를 개인이 지금 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외인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 하나하나 낱낱이 따져보자면은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우선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얘네들 가져갔던 움직임을 보자면은 매수가 매도보다 많죠. 그리고 매수 상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국투자, NH투자, 모건스탠리, 메리츠 이런 쪽으로 보이고 있다. 그러면 외인이 두 개, 자, 기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매도 쪽에서는 미래에셋 키움, JP모건, 신한투자, 하나증권, 메리린치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는데, 기관, 개인, 외인이 다 보여주고 있죠. 얘네들이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이니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들어오고 나갔던 자리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한번 살펴보자. 우선 한국투자 같은 경우 이 매집봉에서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졌다. 이거는 단기적인 성향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 횡보의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놨다. 그리고 상승하는데 빠져나가는 게 없죠. 이거는 뭐냐? 이때 들어왔던 애들은 장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서 들어왔던 애들이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H투자. NH투자도 보시면은, 자, 이 횡보 구간에서 매수를 계속하고 하다가 얘네들 상승을 하니까 지금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줬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매수해주는 움직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조정을 계속 주잖아요. 근데도 매수세가 그렇게 확 바뀌거나 하는 건 없이 그냥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다. 저는 앞에서처럼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다가 얘네가 이렇게 빠져나갈 때 한번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 얘네들은 자 여기 조정에서 이제 들어왔다가 반등을 하는 윗꼬리 구간에서 오히려 빠져나갔죠. 자 단기적인 그림을 그려줬고 이때 다 빠져나가지 않은 물량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대신 같은 경우 이 조정의 구간 오히려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앞에서는 자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자 이렇게 모았다가 바로 매도 매도 이렇게 하면서 단기적인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그림보다는 좀 더 끌고 가려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자, 그러면 매도 쪽에서도 보자. 미래에셋. 자, 매도의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하다. 자, 키움. 개인들의 움직임. 얘네들도 이제 매수를 했다. 그 다음에 상승 계속 하니까 매도하고 나갔죠. 그리고 이 고점을 이제 돌파한 줄 알고 따라 들어왔는데 오히려 윗꼬리를 달고 나오니까 그래서 바로 빠져나가는 단기적인 움직임 보여줬고 지금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JP모건 얘네들 쭉 매도하는 그림 그려주고 있죠. 자, 상승 전에 들어왔다가 상승하면서 쭉 빠져나간 그림이다. 얘네도 단기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는 애들은 누구였냐? 한국투자 그리고 NH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좀 장기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아까 반등 포인트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국투자 그리고 NH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다면은 매수를 해준다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따라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매도 같은 경우에도 자, 이 한국투자 NH가 빠져나가는 순간 어떻게 됐었죠? 이런 조정이 나타났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도의 움직임도 한국투자 그리고 NH가 빠져나갈 때 같이 빠져나가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렸는데도 이거 영상을 봤을 때는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겠는데 영상 보지 않고 혼자서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매수의 타점, 매도의 타점 나타났을 때 타점 공유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 010-8410-8354번으로 자, 구독했다라고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타점들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신호에서 제가 수급을 같이 확인하고 같이 매수를 했었다. 그리고 매도 맞죠? 이런 수급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매도 신호를 확인하면서 매도를 하는 움직임을 같이 또 하고 있는데 말로만 들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잠시만 보여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것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는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에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클로버 이야기 해보자면은 이제 우리 목표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잡았다. 그러면 얘네들 과연 상승할 수 있다라면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이런 반등 포인트에서 수급 보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목표가 근처에서 수급을 보면서 뭘 할 수 있냐? 매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매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 지금 이거 뭐 월봉으로 보든 주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다 신고가 구간이다 보니까 위에 뭐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매물대를 찾기보다는 이 클로버의 움직임을 기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자, 클로버 같은 경우 이런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 박스를 돌파한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줬나 이거와 비슷한 크기의 박스를 또 하나 만들었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앞에서 만들어놨던 이 구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또 돌파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박스권을 또 만들었었죠. 자, 그래서 이런 매물대가 또 하나 있었던 거다. 근데 지금 이번 또 돌파를 하고 나니까 어떻죠? 이걸 매물대를 한 번에 뚫고 그 위에 매물대로 가버린 거다. 왜? 여기를 지금 안 깨고 버티는 그림 그려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반등 왔던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박스권 상단 부분을 깨지 않고 움직임을 가져갔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박스권을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여기를 만약 깬다 했을 때 이 밑에서 또 잡아주는 곳이 있고 자, 5만 원 구간에서 또 잡아줄 곳이 있고 이 박스권 하단 부분 잡아줄 수 있는 곳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를 또 노려볼 수 있느냐? 우선 여기를 또 뚫고 올라가면은 8만 원 구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전 이거보다 더 높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이 가게 되면은 이제 9만 원 혹은 10만 원 구간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92,000원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1차적으로는 자, 8만원 구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제 9만원 구간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가까지 다 알아봤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 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